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미증시가 왜 급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 올려드렸죠. 너무 걱정할 일 아닙니다. 너무 걱정할 일 아니니까 항상 있어 왔던 일이고 아주 큰 어떠한 무슨 블랙스완 같은 일이 터져서 이제 시장은 다착살이 나는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셀트리온은 이미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지금 셀트리온 주가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정도 주가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만큼 내려와 있다. 다시 이 폭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증시 급락, 그러나 리제네로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보고, 또 연매출 9조짜리 아일리아 또 진행하고 있죠.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그냥 황제라고 칭하면 됩니다.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황제, 셀트리온이 황제죠. 셀트리온의 이런 이 바이오시밀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죠. 전부 다 셀트리온이 이거 내가 한다 하면은 다 성공을 해버리는 그런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죠. 이 성공 DNA가 완전히 갖추어진 그야말로 시스템 일을 해버리는 그런 뭐 인공지능 같은 기업이 셀트리온이다라고 보십니다. 적어도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거의 뭐 따라올 자가 없다, 이 정도로 봐도 되겠죠. 이런 기업이 CTP43, 이 아일리아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임상삼상하고 있죠. 이거는 무조건 된다라고 보면 되죠. 성공 가능성 99.99%,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타 기업도 이제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 하고 삼천단 제약이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처음에 성공하기 전에는 에이 무슨 바이오를 시밀러로 한다는 게 말이 돼, 살아있는 바이오를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어, 안 돼, 다 그랬죠. 그걸 만들어낸 게 창조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이런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시장이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지속하죠. 앞으로 아주 지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게 이제 계속 만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만료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셀트리온이 삼성하고 있는 것만 거의 지금 한 5개 되죠. 계속 하나씩 붙게 되는 상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좀 보시면, 일단 미 증시가 급락을 했지만 리제네로는 올랐죠. 리제네로는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이 아무리 급락을 해도 성장주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외 외부적인 요인이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지금 기술주들이 이제 아주 크게 랠리를 펼쳤었는데, 걔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나는 성장에 나간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버티는 거죠. 버티다가 상황이 또 좋아지면 또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이 기술주도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지만 얘는 거의 하락 안 했죠. 지금 리제네론 이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서 매출 엄청나게 일으킨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블록버스터 신약, 이 부분은 셀트리온의 이런 성장 스토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보시면 이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도전에 직면하다.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얘들은 오리지널 신약은 그냥 계속 점유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주 당연합니다. 동일한 효능의 치료제가 나왔는데, 특허가 만료돼서 나왔는데 가격이 많이 쌉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신약을 잘 안 쓰겠죠, 당연히.
이 바이오시밀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은 이 바이든 케어가 또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아주 활발하게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환경 자체가 셀트리온이 성장하는데 아주 판이 깔려버린 그런 환경이죠. 미국 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시장이 바로 미국이죠. 거기가 셀트리온이 활동하기 제일 좋게 판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 매출이 무려 9조입니다. 연 매출이. 유플라이마, 휴미라가 23조죠. 어마어마한 지금 이 블록버스터들이죠. 황방변성 치료제 중에서 1위고 경쟁약물 루센티스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높은 그런 블록버스터 신약이죠. 2025년경이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아일리아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자, 이 만료가 딱 되는 시점에 지금 맞춰서 셀트리온이 임상 3상 하고 있죠. 요거 딱 만료가 되는 순간 승인 딱 받아가지고 미국, 유럽 바로 진입을 하게 지금 설계에서 진행 중이죠. 셀트리온은 납기 왕이죠. 지금 이 셀트리온 자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납기가 크게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내면서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래서 밀렸다.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빅데이터를 완전히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딱 될 거다.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삼바하고 삼천전자가 하고 있는데 삼천전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라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침투해서 들어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셀트리온이라는 이런 기업이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삼성바이오피스 얘들도 셀트리온에 비하면 상당히 기술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많이 뒤진다고 보시면 돼요. 뒤진다. 왜 뒤진다고 봐요? 점유율에서 나오죠. 점유율에서. 유럽 점유율 그리고 미국 점유율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좀 비교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안 된다. 셀트리온은 거의 천상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한번 해볼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진행이 되면 셀트리온은 이런 네임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가 애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13을 내놨다. 얘는 갤럭시 내놨죠. 여기는 LG 지금은 없지만 LG 싱큐 이런 거 내놨다.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질환 또는 투자의 목적은 다를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 지금 블록버스터 약물을 2020년 기준 매출이 높은 순으로 소개한다. 그래서 매출액이 9조 정도 되는 전체 의약품 중에서 6입니다. 엄청난 블록버스터 신약이죠. 지금 이게 아일리아죠. 아일리아. 지금 리제네론입니다. 리제네론과 독일의 바이엘이 공동으로 개발한 아일리아인데 이게 2025년도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2025년도가 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잠식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계속 쫓아가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얘가 PR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약 개발 기업은 지금 돈을 많이 벌어놨죠. 많이 만들어서 벌었고 아주 오래 진행을 했고 2025년도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점점 줄어들겠죠. 쫓기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삼천전자, 삼성바이오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이폰 13이냐, 갤럭시냐, 아니면 싱큐냐, 어떤 걸 쓸래? 결국은 지금 애플 시총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3조 달러가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그런 지금 이 브랜드 네임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다. 특히나 또 이거는 약물이죠. 약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더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했다면 다 성공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투자자분들 대부분은 셀트리온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CTP43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언제쯤 나온다라고 그때 되면 나오겠네 그렇게 알고 있죠. 얘가 안 나온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은 정말로 1도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죠. 했다면 다 성공해버리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자신감 있게 또 셀트리온에서 얘기하고 있죠. 매년 하나씩 신약이 붙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30년도까지 그렇게 되니까 매출이 얼마나 많이 커지겠습니까? 이 기업이.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바이오 이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지금 이 재앙이 닥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료제 부분은 전부 다 하고 있죠.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생산까지 이제 계약이 되었고 지금 레키로나 거기에다가 이 CTP63 흡입형 레키로나 부분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치료제 안전한 치료제가 나와야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인류가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백신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절대로. 백신 하나면 부작용도 별로 없고 그리고 100%다. 약도 필요 없다. 이 코로나라는 거는 백신 하나면 다 끝나는 거야. 약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백신대로 그리고 치료제는 치료제대로. 그러나 결국은 그 치료제가 있어야지 혹시나 내가 걸렸을 때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구나. 그렇게 되어야지 이제 엔데믹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마음 놓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치료제가 결국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은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회의 이런 큰 흐름에 대한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흡입형 레키로나 CTP63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정말로 없습니다. 지금 안전성, 효과성, 가격 그리고 편의성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죠. 지금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기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뚝 서게 되면은 지금 셀트리온은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나 완전히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은 그런 상황인데 뭐 분식회계, 상장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요거 이제 곧 풀어냅니다. 족쇄 풀리게 돼 있죠. 이거는 무조건 풀리게 돼 있습니다. 3월달 지나고 끝이기 때문에 자 그거 이제 족쇄 풀리게 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갖은 공격이 계속 될 겁니다. 해외 증시가 어쩌고 또 1일 1인 분식회계 계속 또 이제 소식을 계속 전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 연대기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암사슴처럼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수사자처럼 그렇게 천둥치는 곳을 향해서 포효하면서 포효한다는 게 뭐냐? 야 이놈들아 내가 이불 쩍 벌리고 있으니까 한번 팔아봐. 나 한 주 사줄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포효를 하면서 한번 가볼 만한 기업이죠. 셀트리온은 이 무슨 뭐 분식회계 어쩐 거 이런 거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 없어지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정말 앞으로 이제 얼마나 성장을 지속할까 이 부분이 뭐 거의 정해져 있죠. 그리고 아주 뭐 그러면 기업은 기업 실적에 따라서 기업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